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했다는 국정원발 뉴스가 보도된 후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혜영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지난 9월 25일 라오스와 러시아가 연해주 세르기에프스키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양측은 라오스 2024라는 이름으로 단일 전투대형으로 가능한 모든 실행 단계를 훈련했다 한다. 중앙선대위는 국정원을 소스로 해서 일면 탑을 올리고 북특수부대 선발대 1,500명 러시아 파병 완료라고 제목을 달았다. 파병 완료라고 말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긴급 군사안보회의를 주재하고 국제사회와 공동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 일을 어쩌나, 정말 어쩌나 한 나라의 안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이 정녕 이 정도인가?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에 부다노프가 한 건 올린 것을 일체의 사실 확인도 없이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젤렌스키가 철없이 떠들어댔고 또 유럽연합 이사회에 가서 떠들어댔고 이를 우크라이나 언론이 연일 확대 보도하자 드디어 한국 언론이 사실 확인 없이 물었고 급기야 대통령이 강력 대응을 발언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에서 증거라고 올린 영상을 보면 전혀 우리말이 아님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첩보원이건 기자건 이들은 라오스군과 북한군의 안면을 식별할 능력이 없다. 하지만 한국의 국정원은 이 가장 초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그다지도 어려운가?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라고 밝혔습니다. 장군 출신의 한설 교수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우리가 따져보아야 할 것은 다음 세 가지 정도가 될 것이다. 첫째, 국정원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인가? 둘째, 국정원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이라면 한국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가? 셋째, 만일 국정원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위 의문점을 하나씩 정리해보기로 하자. 첫째, 국정원이 제공한 정보의 신빙성에 대해 국정원의 보도는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12,000명의 특수부대 병력을 파병하기로 했다는 것은 이상하다. 만일 러시아와 북한 간에 12,000명을 파병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병력 규모와 파견 방법 시기와 같은 것은 매우 민감한 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1,200명을 러시아 선박으로 이동시켰다는 것을 위성정보로 확인했다고 하니 그런 추정은 가능하지만 러시아나 북한 내부에 잠입해 있는 인적 자산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국정원이 북한이나 러시아로 하여금 출처가 누구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정보를 발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만일 사실이라면 한국은 가장 중요한 정보원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의 정보기관에 그런 정보를 넘겼을 가능성도 의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미 국무장관 캠벨이 16일 방한하여 한미일 외무차관회의에 참가한 시점과 국정원의 발표가 거의 이어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캠벨이 국정원에 정보를 넘겨줄 것이라는 추정도 신뢰성이 떨어진다. 인간 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12,000명의 북한군 파병 결정에 관한 내용은 미국이 북한에서 인간 정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물론 미국이 러시아 내에서 인간 정보를 이용해서 파악했다면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자국의 정보원을 노출할 수 있는 정보를 절대로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북한군 특수부대 12,000명 파병을 결정했고 그중 1,200명이 이미 훈련받고 있다는 국정원의 정보는 아직 믿기 어렵다. 정보가 신빙성이 있으려면 중첩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알려진 것은 국정원의 일방적인 발표밖에 없다. 북한이 러시아의 용병으로 병력을 보냈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러시아에 용병을 보내는 것과 특수부대인 11군단 4개여단 12,000명의 파병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국정원의 정보가 사실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분명해질 것이나 이제까지의 상황을 보면 사실보다는 정보 공작을 위한 허위에 가까운 것 같다. 둘째, 만일 국정원의 정보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국정원의 정보가 사실이라 해도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것도 없다. 냉정하게 말하면 북한이 특수부대 12,000명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기 위해 파병한다고 하면 한국은 군사적으로 오히려 안정적인 상황이다. 북한의 도발이나 침공의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으니 한국도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는 대중의 여론을 이끌어 가려는 것 같은데 그것은 뭔가 잘못 생각한 것이다. 전쟁을 해서 지원하는 것도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미 전쟁의 승패는 정해졌다. 미국도 손을 떼고 있다. 다음 미국 대통령으로 이력한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히고 있다.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면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정책은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섣불리 움직이다가는 한국은 심각한 국익의 손상을 당하게 된다. 나토도 사실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이 정책을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어리석음을 넘은 무모한 행동이라 하겠다. 한국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면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방향을 정해도 늦지 않다. 삼척동자도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급하게 상황을 몰아가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 셋째, 만일 국정원의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는 윤석열 정권의 엄청난 국정농단이다. 국정원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국정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윤석열 정권이 최근 직면하고 있는 김건희 문제로 인한 국내 정치적 어려움을 이런 정보 공작으로 모면하려고 했다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다. 만일 윤석열의 정치적 공경을 회피하기 위해 이런 조작을 했다면 여기에 관련된 인물과 기관은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잘못은 박근혜 당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비교할 수 없는 범죄적 행동이라 할 것이다. 공식적인 정보기관을 이용하여 대중을 속이려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안보실장 신원식, 안보차장 김태효, 국정원장 모두 조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국정원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인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국회는 즉각 국정원이 제시한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이것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언론도 국정원이 주는 내용만 받아쓰지 말고 그 출처를 분명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준영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현재 윤석열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총체적 정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에 있을 것입니다. 이때다 싶어 다시 안보 포퓰리즘과 공포 마케팅을 동원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의 러우전쟁 참전을 들쑤시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국방위 감사장에서 국민의힘 의원은 최소한 참관단이라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통령실은 어제 긴급 안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정원을 소스로 국내 언론이 북특수부대 선발 때 1,500명 러시아 파병 완료를 대서특필했으며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한숨 고르고 생각해보면 의문투성이입니다. 먼저 국정원의 정보의 근거가 된 우크라이나 정보국에 대한 신뢰도 문제입니다. 젤렌스키가 지난 9월 미국에서 발표한 전쟁 승리 구상은 서방으로부터 민망할 정도로 외면당했습니다. 바이든에게 러시아 본토 타격은 불가하다는 냉정한 답변을 받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줄을 이뤘습니다. 심지어 존슨 하원 의장은 젤렌스키와의 만남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정보사에서 최근 몇 주간 풀고 있는 정보들을 미국 백악관 NSC를 비롯한 서방 언론이 확인 불가, 우려스럽다 정도로 성긋고 있던 와중에 한국 국정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서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에 어제부터 AP, 워싱턴 포스트 등이 한국 국정원에서 나온 정보로 한정해 기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의 해당 정보에 대해 미국 국방부, 나토 모두 확인 불가를 다시금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정원이 우크라이나 정보기관과 협력해 AI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전술미사일 생산공장 기술자를 식별했다고 주장하고 각종 북한산 무기들의 잔해도 공개하였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언제부터 이 정도 수준의 안보 공조를 해왔는지도 처음 알았습니다. 북한 당국 역시 연일 대북전단과 무인기에 대해서 날선 담화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발표하고 있는데 러우전쟁 참전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담고 있는 것이 어딘가 이상해 보입니다. 오늘 북한이 한국 무인기를 공개한 시점은 어제의 국정원 발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두 정권이 어디까지 적개심을 고조시킬지 너무나도 우려스럽습니다. 엄중한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섣불리 결론 내리거나 행동에 나서지 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함에도 늘 그렇듯이 이번에도 허둥지둥하고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위기만 증폭시키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혹여나 북한의 파병이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이에 연루되어 러우 전쟁을 한반도에까지 끌어오는 무지몽매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지어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전쟁을 하더라도 우리가 참전해야 할 이유는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이 우크라이나에서의 남북 충돌이나 한러 충돌 그리고 한반도 남북 충돌로 이어지는 참화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만약 젤렌스키가 서방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공작으로 북한 파병에 대한 부풀린 정보를 내보내고 이것을 윤석열 국정원이 받아 재가공하고 이것을 외신이 받아 보도하고 이 외신을 다시 국내 언론이 받아 보도되는 상황이라면 윤석열 김건희 정권 유지를 위해 대한민국의 안보가 배팅되고 있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지요. 윤석열 탄핵이 평화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